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동아리 계신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 시간 하고 다음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논어 시간인데요. 논어는 공자님의 생전에 말씀하시고 토론하시고 거쳐 실천하신 이런 내용들을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적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자로편 제13 교재는 232쪽 5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여기는 사실은 유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세의 어떤 선택을 원하는 그러한 쪽이 아니고 현세에 아주 잘 사는 사람답게 사는 이런 현세 위주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가 천당과 같은 그러한 현실 세계가 아닌 사후에 갈 수 있는 이런 이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이상 세계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현대 종교, 서양 종교나 불교 같은 종교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수신제가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안에서 집안에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집안을 이끌어가고 또 집안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또는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봉사하느냐 또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인가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수기치인이라고 할까요? 그 치인이라는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가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런 쪽에서 보는데 사실은 수기안인이라고 해서
편안한 자, 사람인 자. 숙이 치인이라기보다는 치인이라고 하는 놈은 말하자면 지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치인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공자님은 안인이라고 하는 말. 사람을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수기치인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자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수기 안인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어. 정치적인 방법이 가장 그래서 그 정치를 그런데 서양의 서구에 있어서의 정치와는 다른 도덕 정치, 인격자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보민, 그 다음에 양민. 그래서 정치에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다. 이게 바를 정자에다가 이제 지공을 손으로 잡은 모양. 그래서 정치는 정야라 이렇게 공자께서도 말씀하고 정치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있어서의 정치를 권력으로 보고 그 권력을 서로 권력을 차지하거나 권력을 잡으면 말하자면 전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유교에 있어서 또 동양에 있어서의 정치로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르게 하다 보니까 하려니까 뭐 자기 자신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두 번째 문장, 오늘 배울 두 번째 문장에는 다른 정자를 또 여기서 강조해서 또 전에 배운 것이 필야 정명, 반드시 정명을 먼저 하겠다.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이름을 바르게, 명분을 바르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초를 해서 공자의 이론에 기초해서 맹자는 양민, 오민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백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백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대표로 되어 이제 맹자에 와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공자께서는 정자는 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인격자가 바른 인격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솔선수범하고 노력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게 이제 그래서 유교는 정치 문제하고 뗄 수 없는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의 이상사회로 가는 방법으로서 정치를 제시했는데 사후가 아니고 살아있는 현실에서
그래서 그 정치 얘기가 상당 부분 논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고편도 처음부터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는 권력이라고 보지 않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을 잘 먹이고 경제적으로 잘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 그 다음에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고 진정으로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서양의 정치는 권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것은 독재를 가져오니까 권력을 분산하자. 그래서 삼권 분립이니 사권 분립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지금 5장은 그냥 이제 말씀 공자하신 말씀 중에 이제 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후에 기록해서 편집한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에 4장에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말하는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그 농사 짓는 일은 그 전문적인 노농, 늙은 농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인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농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포라고 해서 채소가 가꾸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건 나는 전문적인 채소가 가꾸는 노포만은 못하다. 노자가 늙어서 늙었다는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상당한 이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선생님을 젊은 선생님이건 늙은 선생님이건 간에 노사님이라고 했어요. 중국 발음으로는 라오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도 젊은 사람인데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젊은 선생님이라 소리 안 하고 라오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라오라는 말은 나이가 젊어서 늙어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직업정신을 가진 그러한 이제 농사 짓는 분, 노농, 그 다음에 이제 채소밭을 가꾸는 노포, 이제 이러한 사람만은 내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번지가 물어보고는 그 다음에 번지가 나간 다음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소인이다. 번지 저 사람은 좀 소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상이호례적 민막감 불경하고 지도자가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불경할 수가 없고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좋아하니까 예를 그러니까 공경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죠. 공경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 상대방을 공경해 주는 것이 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상이 호의즉 의로움을 좋아한다면 윗사람이 지도자가 의로움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 의로운 일을 하는데
불이래야지 거기 거역하고 불복하죠. 그러니까 불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상이 호신즉 윗사람이 신의를 지키면 좋아하면 민막감 불용정이라. 백성이 거기에 실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믿고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와 같이 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번지가 얘기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방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훌륭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강고에 자식들을 얻고 싸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얻고 여기에 모여들 것이니 언용가리요. 농사 짓는 사람을 내가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노동자들이 농사꾼들이 와서 농사짓고를 살 건데 전문적인 농사꾼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배우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생산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한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한번 읽어서 성독을 해서 복습을 하시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장 번지 처음 학과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지 처음 학과인데 자활 오부려놓으라 청아 위포한데 왈 오부려놓으라 번지 출거를 자활 소임대라 번수하여 상이 호래 정빈막감 불경하고 상이 호래 정빈막감 불복하고 상이 호신 정빈막감 불용정이니 부여시여 사지니 강무기자이 지으니 언용가리요. 그 다음에 5장 자활 송시 300호대 수지정에 부달하며 사방에 불능 전대하면 수사나 역해이위리요. 자활을 기신이 정이면 불령이 행하고 기신이 부정이면 수령 부종이니라. 자활 노위지 정이 형제야로다. 세 장 정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공자 말씀하시기를 송시 300호대, 송자는 외울 송자죠. 외울 송.
성시라는 말을 쓰죠. 지금은 큰 소리로 외운다 해서 낭자를 넣어서 낭송, 시낭송 대회 뭐 이렇게 송자는 이게 외울 송자입니다. 외워서 소리내서 읽는 거를 낭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낭송 요즘 시를 외워서 읽기보다는 그냥 보고 읽는 낭송을 하더라고요. 외우는 건 외울 송자예요. 우리는. 그 시를 외우기를 시 300편을 외우기를 시 300이라는 말은 시경의 시가 305편이에요. 총 합치가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3경 중에 시경의 시의 편수가 305편인데 그냥 5편은 생략하고 그냥 시 30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경 305편을 외우되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외우기를 잘해서 300편을 다 외운다 이거예요. 외우되 수지정에 부단하며 이건 숫자는 오른쪽에 손수에 빠지면 오른쪽은 받을 숫자고요. 받도록 해서 손수를 또 하면 거기다 붙이면 줄 숫자예요. 주는 사람이 주고받는 걸 우리는 수수한다고 그러죠. 또 상장을 줄 때 상장 수여라고 하죠. 그때는 줄 숫자야, 수여예요. 그래서 손수변, 이쪽에 제방변은 손수자예요. 손수변. 예. 이 오른쪽에 받을 숫자도 그 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 손수인가요? 받을 숫자에 아래 쓰여 있는 또자가 그게 손수다. 이게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 발을 그린 거다. 그러니까 하늘은 새를 상징하는 새는 하늘의 사자로 상징되어진 거예요. 그 한자가 만들어지기 고대에는 그래서 하늘을 심부름꾼으로서의 새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물어다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참 물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공간, 집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을 찍으면은 뭐 간머리라고 하는데 간머리는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공간에 요거는 이제 또 우자는 바로 손을 그린 거다. 그러니까 하늘이 물어다 주는 하늘의 뜻을 받는 것이 이게 받을 숫자예요. 손으로 받는 것이 크다. 요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손수변, 제방변이라고 하는데 제방이라는 얘기는 제자는 이제자를 얘기해서 이 제자를 옆에다 붙였다 해서 옆방자를 써서 제방부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방이라는 뜻, 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제방이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이 숫자는 이건 손숫자예요. 손가락 5, 하나, 둘, 셋, 넷, 5. 이거를 하나, 둘,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손가락 5개를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방변 또는 손수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또
주는 것이니까 받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줄 숫자라. 예. 숫자는 똑같이 발음은 똑같은데 하나는 줄 숫자고 하나는 받을 숫자다. 그러니까 여기는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는 기회를 준다, 정치할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요. 시경에 300편을 다 외운다. 근데 시경은 그럼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시경은 자연을 노래한 시라기보다는 도리어 백성들에 대한 그 지도자의 자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경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뭐 양민, 이러한 애민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들을 다 외운다 이런 얘기, 외우고 이해할 정도로 되는데 실제 기회를 주기를 그렇게 준다는 얘기, 주기를 수지하면 이게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준다는데 살자가 붙어서 주기를 뭐로서 하느냐면 정치로서, 그게 정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진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짐에 통달하지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통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능통하게 자라는 게 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달하며, 그러니까 내 이론적으로는 잘 외우고 아는데 실제 정치를 맡겼을 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걸 제대로 못하며 사방에 사는 여기는 뭐뭐 하게 하다 하는 사역 심부름 사자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죠. 왜? 그 사신을 보내다. 어디에 사신을 보내다 할 때 그 사자예요. 심부름 사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낸 심부름은 뭐예요? 심부름꾼은 나라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큰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갔다 할 때 대자, 큰 대자에다가 이 사자를 써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신으로 보내서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불능전대면, 사신으로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사신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을 받아서 하려면 벌써 거리가 멀고,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왕의 명을 받아서 전적으로 어떤 사업 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전자예요.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불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다나 역해이 위리요. 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록 많으나, 비록 숫자예요. 비록 뭐뭐 하나. 비록 숫자 오면은 그 다음 글자가 이제 비록 뭐뭐 하나 이렇게 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록 많으나. 그럼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뭐가 많아요? 많이 했다는 얘기. 시를 300편을 이렇게 300편을 다 외워서 많이 외우나 이런 얘기. 외우나 해이위리요. 해자는 어찌 해자예요. 어찌 하자나 같이. 또한 어찌서 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어디에다 쓰겠느냐 이런 얘기 마찬가지. 비록 많이 알고 이론을 많이 알고
300편은 더 외우더라도 비록 많이 하나 또한 어디에 써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느냐 이런 얘기. 쓰리요 어디에 소용이 되리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정무적 판단 능력과 어떠한 그 상황,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판단을 해서 외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외우더라도 정치를 맡겼을 때 뭐 거기에 잘 통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보내도 전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대응을 못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비록 많이 외우나 어디에 쓰리요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지식보다는 그러한 내용 판단을 올바로 할 줄 알고 그 관점이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정치를 해야, 일을 맡겼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요장을 한번 같이 자왈 송시 300호대 수지정에 부달하며 사어 사방에 불능 전대하면 수다나 여해 이위요 시작. 자왈 송시 300호대 수지정에 부달하며 사어 사방에 불능 전대하면 수다나 역해이리요. 그 다음에 6장 자왈 기신이 정이면 불령이 행하고 기신이 부정이면 수령이나 부종이니라. 여기 앞에 숫자도 나오고 정, 부정이 나오고, 그 기자는 뭐 그 몸이 자신이 이런 얘기, 그 사람 몸이 그 사람 자신이 바르면 정하면 정이면 이게 바르면, 그러니까 불령이 행, 영자는 이건 명령영자예요. 명령할 영자. 하요금 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명령할 영자예요. 명자와 이 영자를 합쳐서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 긴급 명령이니 뭐 계엄 영인이 할 때 영자가 이 영자. 명은 이제 이게 이제 명령을 하다. 영을 내리다. 무슨 포고령이라 영자.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런 얘기예요. 명령을 하지 않아도 행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대로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르니까 그거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행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다. 솔선수범하는 거냐 마찬가지.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기신이 부정이면 그 반대로 그 몸이
처신이 뭐 처신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몸 불처자, 처리할 처자, 처리할 처자는 고처자죠. 그러니까 여기 신자는 이러한 처자를 같이 써서 몸을 자기 몸 처신하기를 이런 얘기. 자기 몸을 그러니까 몸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자신이 처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신하는 게 이 첫자에다 몸진자 몸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처신. 그러니까 처신하기를 그 자신이 처신하기를 부정으로 하면 바르지 아니하면 수령이나 부종, 이나 토는 없지만 수령이나 부종이니라. 이나가 여기서 내용이 들어요. 비록 앞에 나오면 비록 많으나 여기서는 비록 명령을 내리나 따르지 쫓을 줄인데 쫓아 따라오지 않는다. 그냥 종자만 쓰면은 뭐 따른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걸 추종한다고 그러지. 추종한다는 말도 이제 이 종자에서 나옵니다. 이 한자를 많이 알으면 어휘가 풍부해지는데 요즘은 한자 교육을 안 시키니까 중국어라고 해서 안 시키니까 이렇게 어휘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더구나 요즘 카톡 문자로 얘기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쓰다 보니까 카톡은 한자로 이렇게 바꾸려면 힘들고 또 하기는 글씨 쓰는 것보다 더 쉬운데 이렇게 글자 의미라도 알아야지 그 글자 한자를 찾아서 바꾸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를 한자로 써줘야 이제 구별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한자를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쓰게 되고 안 쓰면 어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중국어라고 해서 한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새로운 단어들, 어휘들이 서양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요즘 뭐 도대체가 이해를 나는 뭐 대학에서 강의를 물론 이제 대학교 전공이 뭐 영어나 이쪽이 아니고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그렇지만 더구나 동양 고전 쪽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그냥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뭐 이 기술적인 것 말할 거 없고 또 휴대전화 같은데 또 이거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앱이라는 말이 나오고 앱은 어플리케이션의 준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몇 가지는 알 수 있겠는데 뭐 전문적인 용어를 알 수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말하자면 문맹이 지식인도 문맹이 되기 쉬워요.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휘가 전통적인 어휘는 줄어들고 말하자면 새로운 서양의 원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면은 또 따라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당히 현대가 시간적으로 전략은 많이 할 수 있고 시간은 많은데 또 이런 시간을 엉뚱한 데 써야 될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80년 뭐 걸어 다니는 시간 많고 한 번씩 움직이려면 뭐 며칠씩 걸려도
그 양반들이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닌가. 현대 사회는 이게 시간을 많이 말하는 줄여주는데 생활 속에서 엉뚱하게 또 이렇게 소비를 해야 시간을 보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가 없고 사는 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지도자가 바르지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쫓지가 않는다. 거짓말 잘하면 지도자가 되게 어려운 거죠. 공자께서 벌써 2500년, 26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같이 또 읽으십시다. 자왈 기신이 정면 시작. 자왈 기신이 정면 불령이 행하고 기신이 부정이면 수영 부종이네라. 여기서 불종이라고 하지 않고 부종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지읒이나 디귿 앞에 리을 불자는 리을이 탈락되는 불당이 아니고 부당이고 불종이 아니고 부종.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7장. 자왈 로위지정이 형제여로다. 너무 간단한 문장이지만 뭐 이야기는 굉장히 노나라와 위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노나라나 위나라는 이때 공자가 사시던 시대는 봉건국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나라의 말기, 주나라는 봉건국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나라가 문왕이 이제 무왕대에 와서 완전히 이제 주나라를 완성을 시켰지만 사실은 문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무왕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형제들, 그분들을 나라에 이제 지역을 봉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은나라를 말하자면 지속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왕조의 뜻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송나라 미자 같은 경우는 송나라를 은나라의 왕자에게 이제 봉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주나라의 친족들을 봉건 국가의 왕으로 이제 봉한 거예요. 문왕이, 그러니까 무왕이 봉했는데 이제 문왕의 자녀들이 연은 아니고요. 그 무왕의 아들들이 많이, 그러니까 무왕의 형제들이 많이 찾았는데 노나라는 무왕의 형제이면서도 무왕의 형제이면서,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이면서도 그 무왕의 그 하나의 학문과 사상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주공이에요. 주공이 봉해진 나라가 노나라. 주공은 문왕의 넷째 아들이고요. 넷째 아들. 노나라는 주공의 넷째 아들인 주공을 봉한 나라고, 그 다음에 위나라는 문왕의 일곱째 아들 강숙이라고 하는 사람. 강숙, 편한 강자하고 맑은 숙자가 아니고 아자비 숙자, 말하자면 숙부할 때 숙자. 그 삼수변이 있으면 맑은 숙자, 여성들 이름에 많이 쓰는 숙자고, 그 삼수 세수를 석점대 삼수를 빼면은
빼는 아자비숙제, 아제비숙. 다시 말하면 숙부님 숙제예요. 그래서 그 강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나라는 운왕의 제7 아들, 제7 강숙을 그 지역에다가 봉해서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삼은 거죠. 근데 이제 공자 시대는 그 자손들이 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나라, 위나라는 사촌년이 아니라 형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당시 한 300년 아마 된다고 봐야죠. 300년의 전에도 형제가 나라를 맡았던 그런 나라인데 아마 그 당시 공자의 생존 당시도 그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공의 후예의 노나라나 그 다음에 강숙의 후예인 위나라는 그 당시에 비슷한 점이 많았다.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형제의 나라인데 지금에도 형제와 같도다. 비슷한 상황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공자 당시는 이게 공권 국가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힘이 약한 나라는 없어지고 위나라는 그러니까 그 국세가 나라의 그 형세가 이렇게 이제 쇠약해지던 아마 그러한 것을 예견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나라 위나라는 처음부터 형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의 나라의 형세도 형제처럼 난형난제처럼 이렇게 쇠약해져 있도다 이렇게 하신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요 7장도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왈 노위지 정이 그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나라 위나라의 정치 상황이 비슷하게 형제와 형제로다. 형제야로다. 시작. 자왈 노위지 정이 형제